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격이 급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전부터보다 정확하고 빠른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생각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한국이 생소한 외국인은 한국에 오면 몇 가지의 놀라움에 당도하곤 합니다. 인터넷이 정말 빨라서 놀라기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배달 음식이 오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를 지적하는 외국의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한국의 K-팝이나 K-문화가 발전한 이유는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노동학취 덕분 아닌가? 라는 여론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세계인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한류의 전성기를 한국에 안겨준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인터뷰에서 시작되었고, 그 인터뷰는 바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는 RM에게 한국 문화의 비판이 섞인 질문을 가득 던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음과 완벽주의, K-팝을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인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이죠.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후대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혹독하게 일했고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식민지배를 했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식민지배를 받고 전후 폐허였던 한국을 강조하며, 한국은 타국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일구어낸 게 결과가 자랑스러운 K-팝이며 K-미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여 갖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시기하는 상황이 있는 반면 조금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온 지 2달 된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소감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볼 겸 겸사겸사 한국에 놀러 왔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신기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어딘가 특별한 곳에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이 더 놀랍지.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횡단보도 앞에 해를 가려주는 우산이나 버스 정류장에 배치된 핸드폰 충전기, 식당에는 서빙하는 로봇, 그리고 도둑이 들 걱정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 있었어. 아참,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온열 벤치가 있는 것도 봤지? 마치 미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공공시설이 없다는 게 속상할 뿐이야. 당장 우리 주위의 공공시설을 돌아다 보면 앞서 말한 외국인의 말과 같이 최첨단 시설이 많이 눈에 띄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거 없었지만 요금 내에 가만 살펴보면 추위에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버스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순히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히터도 작동하게 되어 있고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봤을 때 신기한 점은 무인 편의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후진국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인 유럽조차도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둑맞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식 교육을 할 때 자신의 물건은 꼭 가지고 다니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인 편의점이라는 것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빙하는 로봇 역시도 유럽인들 중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유럽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의견은 같았는데요. 꼭 미래 세계에 온 것 같다. 분명 나는 같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은 미래에 있고 영국의 일상은 그대로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공공시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럽권의 공공시설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국만큼 버스부스를 찾기 힘든 것은 물론 그 내부에서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류장처럼 몇 분 후에 어떤 버스가 오는지 표시해주는 알림판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반면에 한국의 정류장은 정확히 언제 버스가 해당 정류장에 당도하는지 일일이 표시를 해줘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나 영어권의 나라가 공공시설을 최첨단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한국과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국민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교육을 중시한 나라였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든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의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이 잘되고 집안을 일으키는 분위기의 드라마가 많이 있었고, 그것은 실제 한국에서도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무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총 9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한국의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옛날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도 일손이 부족해도 자식은 꼭 학교에 보내는 문화가 있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것이 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세계의 어느 나라라도 한국만큼 교육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본적인 도덕적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공공시설을 함부로 쓰게 되면 당연히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에 해외의 공공시설은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외국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세하게 발전된 모습의 한국이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한국에 살고 있는 저 역시도 몇 년 전과 지금의 한국이 다른 것에 대해서 놀라곤 하는데요. 정말 일상생활의 사소함이지만 이러한 작은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이러한 세심한 시스템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오면 꼭 미래세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공공시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공공인프라가 버려져 있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지. 그렇게 된 데에는 공공인프라를 가만두지 않고 파괴하려고만 하는 비문명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일본 영상에서 나온 한국의 근황을 봤는데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 한국을 보면 세상에는 아직 안전한 곳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한 한국에 저런 공공인프라가 있다니. 이건 분명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못 뽑아서 그래. 그래서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 진심으로 아직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오만한 미국인들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게 너무 싫어질 지경이야. 다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그래서 미국에는 저런 공공인프라가 없는 거야. 이게 다 노숙자 때문이야. 미국에는 노숙자가 많아서 공공시설이 절대로 온전히 남아있지를 않아. 그렇게 된 데에는 교육과 정치의 영향이 커. 결국 우리가 질 좋은 공공인프라를 가지지 못한 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런 최신식 공공인프라가 전혀 고장나거나 망가지지 않았군. 이제 누가 한국은 서로 신뢰하는 사회라는 걸 부정할 수 있겠어? 만약 저런 시설이 미국에 있다면 저기 핸드폰 충전기에 노숙자가 누워있어서 충전하려면 그 노숙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 한국 사람들과 그 문화가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야. 북미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일인데 말이지. 만약 미국에 온열벤치가 있다면 공공시설이 더 불편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그쪽을 다 차지할 거니까 말이지. 유럽도 마찬가지야. 유럽은 일찍이 노숙자들이 벤치에서 못 자게 하려고 중간에 10cm 정도의 칸막이를 만들어 놨지. 서빙하는 로봇이 미래지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화의 부작용도 잊지 말라고. 직업이 자꾸 사라지니까 말이지. 근데 한국이 굉장한 건 사실이야.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 한국의 가장 큰 장점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